오늘은 ASUS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노트북 시장에선 가성비와 게이밍은 붙기가 힘든 단어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놀랍게도 두 단어가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ASUS 터프 게이밍 A15 FA507과 ASUS 터프 게이밍 A16 어드밴티지 에디션 FA617 두 제품인데요. 가격은 각각 A15가 100만원 초중반대, A16은 100만원 중후반대로 게이밍 노트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가격이 참 매력적이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두 모델의 특징을 살짝 짚고 가자면 극강의 가성비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A15, 더 높은 성능과 더 좋은 디스플레이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A16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게임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 게임도 원 없이 해보고 영상 작업도 해보며 꽤 오랜 기간 사용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을 토대로 두 제품 상세히 소개를 해드릴 테니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두 제품 모두 ASUS의 터프 라인인데 기존에는 가성비는 좋았지만 디스플레이나 발열 등이 약간은 아쉬웠던 라인인데요. 이번에는 정말 좋아졌습니다. 먼저 이 터프 라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을 하자면 밀리터리 스펙과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 개성 있는 라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밀리터리 스펙은 낙하, 진동, 고온, 저온, 습도 등 아주 극한의 환경에서도 잘 작동을 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합격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아주 까다로운 기준입니다. 실제로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사용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내구성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뛰어나기 때문에 실수로 떨어뜨리거나 험하게 사용을 하시더라도 고장날 확률이 낮습니다. 노트북을 험하게 쓰시거나 평소에 조심성이 좀 없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도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디자인을 보면 A15와 A16 둘 다 터프라인답게 밀리터리 룩으로 외형도 튼튼하고 단단해 보이는데요. 두 제품 모두 상판은 알루미늄, 하판은 내구성이 강한 플라스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제품씩 조금 더 디테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15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메탈 느낌이 나는 메카 그레이 색상이며 상판엔 엠보싱 로고가 들어가 있어 게이밍 노트북이라는 느낌이 물씬 나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6:9 비율이고 하단 베젤이 조금 넓긴 하지만 일반적인 모니터와 같은 비율이라 눈으로 보기에 익숙한 편입니다. 다음으로 키보드는 RGB 백라이트가 적용된 풀배열 키보드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색상과 모드도 변경이 가능하고 이 WASD는 투명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게이밍 감성이 제대로 느껴집니다. 키배열은 풀배열로 크게 불편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게이밍 노트북임에도 불구하고 방향키가 풀사이즈가 아니라 방향키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약간의 적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터치패드는 넓은 편이며 C타입 단자 2개와 A타입 단자 2개, HDMI, 램 포트 등 요즘 노트북답지 않게 구성은 참 다양합니다. 그 외에 자주 사용하는 펑션키나 전원키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도 좋았는데요. 노트북은 전원키가 눌리면 바로 꺼지기 때문에 게임을 할 때 실수로 건드리면 아주 짜증나는데 이런 부분도 디테일에 있어서 신경을 잘 썼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음에 들었던 점은 충전 단자의 위치인데요. 게이밍 노트북은 파워를 연결하고 사용하는 일이 많아서 충전 단자의 위치가 정말 중요한데 왼쪽으로 구성되어 있어 걸림없이 마우스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A16을 살펴보면요. 색상부터 밀리터리 느낌이 물씬 나는데요. 올해 새롭게 출시된 샌드스톰이라는 색상인데 군부대나 사막에서 사용할 것 같은 강인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판은 A15와 다르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하판은 투톤 색상으로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6:10 비율에 베젤도 얇아서 꽉 차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키보드 구성은 A15와 동일한데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RGB 백라이트는 빠지고 흰색 라이트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 포트 구성과 충전 단자 등의 위치 등은 A15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두 제품 디자인을 정리하자면 A15가 게이밍 감성이 강조된 디자인이라면 A16은 비교적 단정하고 터프라는 이름답게 강인하면서 깔끔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성능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디스플레이에 대한 만족감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 부분 먼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 스펙부터 보자면 A15는 15인치 16:9 비율 FHD 144Hz sRGB 100% 250니트의 밝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IPS 레벨 패널로 시야각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sRGB 100%라 색감도 준수해서 실제로 사용해보면 게이밍 노트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은 A16인데요. 16인치 16:10 비율 QHD 240Hz DCI P3 100% 500니트 IPS 패널입니다. A16을 처음 부팅하고 가장 놀랐던 부분이 바로 이 주사율이었는데요. 240Hz로 정말 부드럽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 제품으로
저도 테스트를 하다가 제가 사용하는 업무용 PC를 다시 사용하게 되면 거의 렉이 걸리는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240Hz에서 오는 이 화면의 부드러움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거기다 DCI P3 100%를 지원하기 때문에 색감도 좋은데다 500니트의 밝기로 게임은 물론 영상 작업용으로 사용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의 밝기와 색감을 보여줬습니다. 작업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게임만 하신다면 FHD도 사실 충분하지만 QHD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서 작업을 할 때도 쾌적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데스크탑 성능이 워낙 좋아져서 모니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대의 흐름을 잘 따라간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고주사율의 색감이 좋은 모니터가 워너비인데 이런 모니터는 시중에도 잘 없고 있다면 가격이 굉장히 고가인데요. 그런 면에서 A16의 디스플레이는 정말 잘 나왔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두 제품의 디스플레이도 정리를 하고 가자면요, A15는 게임을 즐기기엔 충분히 좋은 스펙이지만 디스플레이 성능 부분에서 A16이 더 좋은 스펙으로 출시가 되어서 디스플레이에 중점을 두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게이밍 노트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성능이죠. 많은 분들이 벤치마크 점수를 참고하고 계실 테지만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게임은 잘 돌아가는지 렉은 걸리지 않는지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실사용 후기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먼저 각 제품의 스펙을 소개하자면 A15는 AMD Ryzen 7 7735HS 모바일 프로세서,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60 랩탑 GPU가 탑재되었는데요. 최신 프로세서는 아니지만 그래픽카드는 최신 제품으로 어느 정도 성능이 보장된 조합입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이 TGP인데요. A15의 TGP는 140W로 비슷한 가격대의 노트북 중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TGP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그래픽카드에 줄 수 있는 전력량인데요. 똑같은 그래픽카드라고 해도 전력량이 낮으면 제 성능을 못 내는데 A15는 최대 140W의 TGP를 가지고 있어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최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00만원 초중반대 게이밍 노트북이 보통 100W인데 이게 140W라는 점은 정말 놀라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A15의 실제 성능은 게임을 돌려보면서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 A16의 스펙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MD Ryzen 9 7940HS 모바일 프로세서, AMD 라데온 RX 7600S가 탑재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터프라인 최초로 라이젠 프로세서와 라데온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었다는 점인데요. 라이젠 플러스 라데온 조합은 라라랜드라고 감성의 영역인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CPU 같은 경우 라이젠 노트북 CPU 중 최신 최고 사양이 탑재되었고 그래픽카드는 데스크탑 기준 중급 정도의 성능입니다. 자, 이제 실제로 게임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테스트는 요즘 가장 핫한 디아블로4와 오버워치2, 리그 오브 레전드로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초보자 입장에 맞춰 다른 설정은 건드리지 않고 기본 그래픽 옵션만 조정해가며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디아블로4는 그래픽 품질을 높음으로 설정하고 게임을 진행해봤는데요. A15의 경우 130 후반의 프레임을 보여주며 아주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했고 A16의 경우도 80 프레임 정도를 보여주며 무난하게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FHD와 QHD의 해상도 차이로 프레임은 A15가 더 잘 나왔지만 A16도 게임을 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이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다음은 오버워치2인데요. 그래픽 품질을 높음으로 설정했을 때 A15는 최고 프레임, A16은 170 프레임 정도의 프레임을 유지해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인데요. 롤은 설정을 매우 높음으로 설정하고 진행했는데 두 제품 모두 최고 프레임을 잘 유지해줬습니다. 그 다음은 작업 테스트인데요. 두 제품 모두 4K 24프레임 소스 기준 컷 편집과 자막 작업, 렌더링까지 크게 답답함이 안 느껴져서 솔직히 조금 놀라웠습니다. 다만 제가 테스트하는 A15의 경우 램이 8기가로 영상 소스가 많아지면 약간의 버거움이 느껴졌는데요. 이렇게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디스크 용량이나 램 추가에 대한 필요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두 제품 모두 추가 램 슬롯, NVMe SSD 슬롯이 있어서 필요에 따라 확장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발열과 소음입니다. 데스크탑으로 게임을 하다가 노트북으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당황해하는 포인트가 바로 발열과 소음인데요. 발열 같은 경우 두 제품 모두 아크플로우 팬스가 적용되어서 발열과 소음은 확실히 적은 편입니다. 히트파이프와 쿨러의 구성이 잘 되어 있고 곳곳에 통풍구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노트북에서 데스크탑 수준
수준의 발열 관리를 바랄 수는 없지만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쓴 모습입니다. 소음 역시 준수한 편이었는데요. 제로 데시벨 앰비언트 쿨링으로 성능을 많이 사용하지 않을 땐 팬 소음이 아예 없는 수준이고, 게임을 할 땐 게임 소리를 약간만 키워도 괜찮게 느껴지는 수준입니다. 이제 배터리와 휴대성도 살펴보면요, 배터리는 두 제품 모두 90W시의 배터리가 탑재되었습니다. 동일 조건에서 사용 시 디스플레이 크기와 밝기가 더 밝은 A16의 배터리 타임이 더 짧게 느껴졌는데요, 이동을 하면서 게임을 할 땐 배터리의 소모가 많으니 어댑터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전은 어댑터 기준 30분이면 50%의 충전이 가능하고 USB PD 충전으로 100W까지는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전 측면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 다음 무게를 살펴보면 두 제품 모두 어댑터 제외 2.2kg으로 일반적인 노트북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정도 성능에 이 정도 무게면 나쁘지 않은 편인데요, 데일리로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무거운 감이 있지만 보통 이렇게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들은 3kg을 넘어가는 걸 생각해 본다면 가볍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총 정리를 하자면요, 서두에 얘기했듯이 게임도 하고 작업을 하기에도 괜찮은 제품인가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특출나게 엄청난 고사양 게임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웬만한 게임이든 작업이든 쾌적하게 가능했으며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격대는 두 제품 모두 다 충분히 매력적인 제품이며 디스플레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샌드스톰 컬러의 A16을 추천드리고, 조금 더 가성비 있는 노트북을 찾으신다면 A15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트북이 사실 CPU와 그래픽카드 등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아서 가성비를 따지기 어려운 제품군인데요, 이 가격대, 이 성능이면 확실히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디자인만 마음에 드신다면 크게 고민 없이 선택을 하셔도 좋을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궁금한 점은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